장기화되어 가던 하이트 진로 화물연대 파업이 노사 간 협상 타결로 지난 9일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한때 정치권까지 개입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가는 모양새였는데 사측이 형사 고소권에 대해 합의 및 취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압류권에 대해서도 취하하는 등 돌연 자세를 낮춘 결과로 보입니다. 이 파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3월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운송료 30% 인상과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차량 광고비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하이트 진로 경기 이천 충북 청주 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들이었습니다. 파업이 발생하자 사용자인 수양물류 측은 화물차주 12명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사태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이후 화물연대는 하이트 진로 소주 공장인 이천과 청주 공장은 물론 맥주를 생산하는 홍천 공장 앞에서도 불법 집회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인 8월 16일 급기야 하이트 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기습 점거한 뒤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9일째 되던 8월 24일에는 1층 로비 농성은 풀었지만 고공 농성은 계속해왔습니다. 하이트 진로 측은 이천과 청주 공장을 불법 점거하며 소주 출하를 막은 조합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12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불법 행위자 14명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보해 소송 피고에 더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이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27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불법 파업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노조 측이 무리한 요구로 파업 명분을 만든 후 파업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사측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면 사태가 해결될 기미 없이 장기화됩니다. 그러면 사측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이게 되어 노조와 불법 행위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여론도 노조 측에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노조는 당초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대폭 낮추고 그 대신 자신들에게 청구된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는 이미 사측이 불법 파업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은 뒤여서 손해배상 이외에는 달리 피해를 복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이런 패턴이 늘 되풀이되는 불법 파업, 불법 점거 농성에 대해 윤석열 새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 대응을 고수하던 수양물류 측은 협상을 위해 대응 수위를 낮췄습니다. 12명 중 7명에게만 책임을 묻겠다고 한발 후퇴한 것입니다. 그러자 화물연대 측은 12명 전원에 대한 소송 철회 및 복직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이 다시 평행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지난 9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이며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화물연대는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차주들은 본사 점거 농성 중단을 결정한 뒤 이날 오후 수양물류 측과 만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일단락된 것인데요. 파업 기간은 121일이었고 70여 명의 노조원이 하이트 진로 본사 옥상을 점거하고 고공 농성을 벌인 기간도 25일이나 됐습니다. 장기간의 불법 파업 결과 하이트 진로가 입은 직접 피해액은 60억 원에 이르고 간접 피해액은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파업을 풀며 화물연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손배 가압류를 철폐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을 말합니다. 이에 화답이나 하듯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2일 하이트 진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 노사합의를 환영한다며 노란봉투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트 진로 측이 법과 원칙을 포기하고 물러선 것은 결국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을 포함한 사회와 국가의 대응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 방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입법 시도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6개의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은 모두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조 또는 노조원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력 파괴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일 때는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특히 최근 발의된 강민정, 양경숙 의원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 및 노조활동에 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청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도 하청 노조의 단체 교섭 상대방이 되고,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하청 노조 파업으로 원청이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6번째로 노란봉투법을 재등장시켰습니다. 진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는 반드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의당의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노동 관련 현안에 협조를 요청하며 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비록 화물연대 파업은 끝이 났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한 사측의 편의주의적 졸속 해결로 인해 사태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망국의 지름길인 민노총 방탄법, 이 노란봉투법을 부각시키며 길을 터준 것입니다. 노조의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건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도크 불법 점거와 같이 사측이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것은 도무지 합당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법상의 일반 원칙인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와도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습니다. 불법 노동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면제하는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본은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불법 행위자에 대한 해고 처분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조활동에 간대한 프랑스에서 1982년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입법이 있었지만 위헌 판정이 내려져 시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노동조합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상한액이 규정돼 있지만 올해 7월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 4배 인상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조합원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도 인정됐습니다. 노사 갈등은 원래 구조적인 것이어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갈등이 원만한 해결을 벗어나 과도하게 진행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낳게 됩니다. 불법 파업으로 인해 사측이 입게 되는 막대한 피해는 단순히 한 기업의 손해를 넘어 사회 전체의 손해가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국민 경제의 기반이 위축되고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 급기야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불안하게 만듭니다. 노란봉투법과 같이 불법 파업을 관용하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갈등을 제어하는 브레이크가 사라져 노사 갈등은 더욱 극단적으로 전개될 것이고, 결국에는 극단적 노사 갈등은 근로 조건의 개선은커녕 근로자와 기업 모두를 공멸시킬 수 있습니다. 수많은 협력사와 그 근로자, 지역 경제의 기반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비록 화물연대 파업은 끝이 났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한 사측의 편의주의적 졸속 해결로 인해 사태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하이트 진로 측이 법과 원칙을 포기하고 물러선 것은 결국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을 포함한 사회와 국가의 대응에 최악의 선례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 방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입법 시도에 부채질을 한 격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이트 진로와 관계사가 불법 파업에 대해 백기를 든 것은 법과 원칙을 통한 노사 갈등의 합리적 해결과 윤석열 새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고 말았는데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도 반하는 이런 졸렬한 대응에 대해 들끓는 비난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희숙 전 국회의원은 민노총과 정치권의 노란봉투법 입법 시도에 대해 폭력 파괴만 아니면 불법 파업이라도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책시켜야 한다는, 즉 입법으로 불법을 보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반미 자주투쟁을 당당히 내건 민노총의 행태를 보면 약자를 위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 불법 정치파업을 일삼는 민노총의 백지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이 법의 진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을 저해하며 시도 때도 없이 불법 노동쟁의를 벌이며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귀족 강성노조와 그에 동조하며 그들의 편의를 위해 망국적인 입법까지도 불사하는 정치 세력을 국민들이 그냥 두고 보기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노동하디슈의 이한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